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5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85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회복 단계를 가져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60K를 겨냥하고 있고 리플은 폭등할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리플이 폭등커녕 850원도 다시 이탈했다. 아직 1000원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폭등은 무슨 폭등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리플한테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였습니다. 자, 어제 SEC가 해당되는 리플과 소송 관련해서 1.26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 판결을 냈던 미국 법원의 입장에서 리플 코인은 확실한 SEC한테 승기를 잡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EC의 악재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리플 코인은 끝까지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SEC 악재 해소는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는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가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플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리플 코인은 SEC한테 압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근데 그 움직임을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SEC와의 소송 관련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을 또 한 번 크게 압박하는 그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올라가는 부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주봉상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 시점까지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얼만큼 중요한 시점인지를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은 맞습니다. 오늘 날짜로도 835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구간을 찾아오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일봉을 보게 되면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습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던 시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왔던 시점, 모든 부분이 맞물려져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더라.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더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왔고요. 재차 이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던 건 뭐였습니까? SEC와 리플이 비공개 회의를 한다더라. 근데 비공개 회의 결과 아무런 힌트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하방 압박, 재차 그 부분을 700원 라인에서 반등 구간 잡고 재차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한번 850원 라인. 자, 어떻습니까? 하락했을 때 그리고 상승했을 때 확실하게 가격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요하냐면 고래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고래가 리플 코인 SEC한테 해소가 되면 엄청나게 뻥튀기 튀면서 올라갈 거야. 근데 고래가 매수하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급등하는 모습을 왜 안 보이겠습니까?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쫓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비중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자전거래를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전거래가 뭡니까? 매도줌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는 매수줌을 다시 한번 걸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 올라가다가도 맞고 떨어지고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들은 자전거를 돌리면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왜 여기를 뚫고 바로 못 올라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 자, SEC와의 해당되는 리플과의 해소가 됐던 부분. 그런데 SEC가 또 항소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불안감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SEC는 절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해당되는 정보 공유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점을 같이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리고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도 다들 틀립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분씩 잡아드릴 거니까 문자와 정보 공유도 같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 코인 그리고 SEC와의 해석되는 부분 자체가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뉴스 내용 보시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미국의 암호화폐 수장들은 총집합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와 시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해리스는 현재 부통령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해당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록 정했죠. 이 말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한바탕 붙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대통령은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약들을 엄청나게 걸었어요. 근데 해리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한 큰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 해리스 캠프 또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수장들을 총집합하면서까지 해당되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 대통령한테 확실한 선거에서 우위를 갖고 가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든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2025년도 내년도 초에는 SEC의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트럼프 이전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갈아치우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 SEC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25년도에는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SEC 미국의 법원에 판결을 나기 전에 해당되는 고래가 유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니플과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8월 8일 그 전 7시 28분에 나왔던 부분에 100만에서 1000만의 니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새벽 5시에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유량이 증가됐던 게 바로 고래들의 지갑 수였다. 라고 한다면 이 고래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토레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보다 SEC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욱더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고래들 또한 SEC가 지금 얼마큼 힘이 약해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최근에 제가 청문회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CFTC는 어디입니까?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이 아이가 SEC의 의견에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죠. 어떤 의견입니까? SEC는 참고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아이가 80% 코인 시장의 80%는 모두 증권이다. 라고 했지만 CFTC는 뭐라고 합니까?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들이 서로 불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 또한 CFTC 또한 해당되는 중요성을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증권위원회인 SEC는 이미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었고 그 부분이 이제는 변화하는 시점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어떤 발표가 있습니까?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3일, 8월 14일 이 두 날 동안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 금리를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타가 나올 거거든요.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갖고 왔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하는 시점을 니네가 놓친 거 아니냐라는 시장에 압박감이 있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을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왔지만 이제는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힘들어서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코인에 투자했고 주식에 투자했던 부분을 금리가 높아서 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당연히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커플링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날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우도 1.7% 상승, 나스닥도 2.87%, S&P 500은 2.3%의 상승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상승했다가 다시 꾸러질 게 아니라 상승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커플링화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움직임이 같이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S&P 500과 함께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우리의 수익 구간 또한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온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하락했을 때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의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550원까지 떨어지다가 또 종가 기준은 600원을 맞췄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횡보라인 가져오다가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700원을 맞추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해당되는 미플 코인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보유량이 늘어났고 지갑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래라고 하는 움직임들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선 추가적으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지지 라인을 판단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 또한 수익 구간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매수 또한 매도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익 관리하면서 움직일 것인가? 그 모든 부분을 제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무료로 잘 받아보시고요. 제가 정보 공유방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이 링크를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